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휴일이 이제 어느덧 이제 막바지 이르네요. 이제 저녁 시간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 시간을 또 만들어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 또 장이 열립니다. 또 열리는데 우리 항상 설레이지 않아요? 항상 장이 열리면은 또 혹시나 또 내일 삼성전자 또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설레임도 있고, 그리고 내일 또 오르면은 또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관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다시 추매로 들어가야 할지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도 고민스럽고,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도 고민스럽고, 하여튼 모든 고민의 연속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잠시 뭐 유튜브 내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우리 존리 아저씨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는 한 10%만 사라, 자산의 10% 정도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삼성 그렇게 좋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10%로 확 줄였어요. 그리고 약간 좀 뭐 몰빵 금지령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그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이건 결국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몰빵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올인이죠. 올인. 삼성전자에 너무 뭐 올인하지 말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의미는. 근데 여러분들 자산이 10%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총 자산이라면은 뭐 부동산이 뭐니 다 토탈해가지고의 그 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자본 규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 종이 한 10%면 1억이겠죠. 뭐 100억이면 10억일 테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10%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10%보다는 더 많이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50% 이상은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찔끔 넣어놓고서 무슨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오르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못 얻죠. 저는 그래서 그 존리 아저씨의 그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저는 뭐 무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믿고 그냥 충분하게 여러분들 말한 대로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50%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뭐 10% 가지고 해서는 절대 별 큰 기대할 만한 수익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제 의견에 뭔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비율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각자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몰빵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 거의대로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금 한 1억 2억 있다 그러면 그대로 다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한 2대 8로 해가지고 현금 한 20% 갖고 있고 한 80%는 삼성전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반반 치킨 갈래 삼성전자 반 하고 나머지 반은 뭐 ETF나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삼성전자는 그 매수해야 할 종목은 확실히 맞고요. 그 비율을 얼마 정도로 정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전 고점인 3220선을 돌파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현재 국내 기업들의 이 추정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 가운데 박스권 상향 돌파 시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금투업계 따르니까 이번 주 코스피는 실적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에 힘입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요,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3월 말 대비해서 한 5.3% 높아졌는데 4월 들어가지고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이 두드러진 업종은 뭐 호텔, 레저, 에너지, 보험, 증권, 화학, 건강관리, 운송, 유통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권 상단 돌파를 타진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의 수출 호조, 수출 좋죠. 1분기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 모멘텀은 주식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주와 성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예상한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지수가 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자금의 적극적인 유입이 이제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상향 돌파 시에 개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어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가 한 3140에서 3260 정도로 보고 있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코스피 밴드를 한 3130에서 3250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정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최근 1개월간 그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죠. EPS 컨센서스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상향 조정 강도가 높은 업종이 아까 증권, 철강, 은행 이쪽이 됐죠. 그래서 은행을 제외한 수익률은 벤치마크인 코스피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 지난주부터 올해 EPS 상향 조정 강도가 높은 업종이 IT 가전, 유통, 화학 쪽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코스피가 이제 숨고르기를 좀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반대로 또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한데, 그 기대가 시장에 이미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호한 경제 지표와 같이 실적이 주가를 끌어들이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죠. 1분기 기업 실적이 대체로 이제 컨센서스를 웃돌고 있음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힘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코스피 연간 순이익 레벨하고 주가 지수를 비교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익 수준까지 일부 반영돼 있다.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문제는 이러한 기대 요인들이 이미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완전. 그래서 결국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어떤 힘이 확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정고점을 목전에 둔 우리 코스피의 숨고르기 움직임이 또 이어지지 않겠나, 또 박스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한국과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FOMC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는 좀 뭐 슈퍼이크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세계 지수는 미국 지수 좋았어요. 0.67 다우 지수가 올랐고요. 나스닥도 1.44 많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S&P도 1.09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6,938.58로 끝났고, 프랑스는 좀 빠졌더라고요. 0.1로 하락해서 6,257.94. 독일도 하락해가지고 15,279.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좋았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코스피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어요. 2% 상승을 해가지고 3,196.98, 한 3,200선에 다시 이제 근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 지표는 달러는 거의 뭐 보합이고요. 1117.50, 달러 일본에는 107.87엔으로 약간 떨어졌고요. 국제 여권 좀 올랐습니다. 62.14달러에 마감을 했어요. 유가. 일본 엔화는 좀 올랐네요. 1036.02원, 유로화는 1346.87원이고요. 유엔화가 좀 떨어졌네요. 170.19원이고, 휘발유값 떨어졌습니다. 1534원. 국제금값, 공대금값도 좀 빠졌네요. 금값이 좀 빠졌습니다. 지표는 이처럼 같습니다. 보통주 참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는데 계속 빠졌어요. 계속 흘러내리면서 금요일까지도 이제 쭉 빠졌다가 개파락에서 워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동시효과에서 좀 끌어올려가지고 그래도 400원이나 올랐어요. 무려 82,800원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약간 산 느낌이 드는데, 외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이 한 140만 주 정도 샀고요. 외인들이 35만 주 매도를 했어요. 매도세가 좀 많이 약해졌고요. 기관은 한 110만 주 정도인데, 일단은 연기금이 한 1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다는 거 별 변함이 없어요. 증권사도 좀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좀 산 것 같아요.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는 100원 빠졌더라고요. 100원이 하락을 해가지고 82,7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선주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75,200원이에요. 그래서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하방에서 놀다가 야, 이거 75,000원 선 깨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75,000원 이상 올라줘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불안불안하더라도 우선주는 75,000원 선을 굳건히 잘 지킬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니까 개인이 한 12만 주 정도 샀습니다. 꾸준히 사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줄었죠. 한 7만 주 정도 매도.
기간은 한 48,000 주고 연기금이 좀 팔더라고요. 3만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현재 꾸준히 사고 있어요. 우선주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마찬가지로 보통주처럼 100원 하락했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82,700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1.559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6은 오르기가 좀 힘든가 한 1.5에서 지금 중간대에서도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 때문에 성장주들이 좀 피해보거나 좀 상승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흐름은 이 정도로 지속될 것 같고요.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다우존스, S&P, 지금 나스닥 배가 다 올랐어요. 올라져가지고 마무리 졌는데 일단은 또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좀 이어줘야 될 텐데 또 갑자기 또 꺾어지면은 코스피한테 악영향을 주겠죠. 선물 지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 소식들은 다양한 게 많았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디램 값이 한 25% 정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슈퍼사이클 실적 기대한다. 이 흐름이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갔으면 좋겠고 내년까지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횡보지만은 향후 멀리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퀄컴이 예전에 한번 NXP를 한번 인수하려다가 포기가 아니라 거의 실패를 했는데 다시 삼성전자가 인수하겠다는 그런 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과연 삼성에서 지금 NXP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언급은 없는데 주위에서의 관련된 루머는 상당히 많다. NXP 제가 볼 때는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삼성한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핫 이슈가 또 우리 김기남 우리 부회장이 자사주 1만 주를 매입했어요. 그래도 고유 임원인데 이분이 또 1만 주로 한다면 이 돈이 큽니다. 83,800원에 한 만 주 샀으니까 한 8억 4천 정도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한 거죠. 이분이 이 사람도 그냥 서비스로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어떻게 보면 슈퍼개미입니다. 슈퍼개미. 삼성전자를 통해서 100억 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흐름은 좋지 않겠는가. 임원 이 정도 투자했는데 좋으니까 투자 안 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테고요. 삼성에 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향할까요? 여러분들 기대 심리는 보니까 상승한다고 베팅이 많습니다. 68%고 하락은 22%, 보합은 10%예요. 지금까지 약간 보합권이 많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200원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왠지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리나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삼성전자 좀 오르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관망을 해주세요. 장초기에는 좀 올릴 수 있어요. 갭상승. 하지만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또 연금이 들어가면 연기금이 들어가지고 매도 칠 거예요. 매도 칠 테니까 아직까지는 매도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 어느 정도 빠질 때 들어가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저는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제 저렴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얘기만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타이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임으로 하는 겁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좀 그 횡보 기간에 부지런히 매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보통 우리 주식 투자하면은 3개월도 버티기 힘들어요. 사람들 막 지겹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보통 개인들이 평균이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는다. 한 7일 정도 보유한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들 팝니다. 거의 단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벌 수가 없고 항상 대부분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들이 질 수밖에 없죠. 그 기관이나 외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다면은 고도의 머리, 실력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끈기인 것 같아요. 끈기, 인내 이걸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여러분들 너무 주가창 많이 보지 마시고 주식 어플도 계속 찾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 투자했으면 과감히 묻어두고 어떻게 하면은 수량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 수익을 통해서라도 자본 확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은 항상 현금 정도는 저는 그래요. 한 20%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딱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예비 자금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 하시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부자 한번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여튼 천만전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